이 중년에서 노년으로 넘어갈 때 이 정년을 내가 심리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게 지금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도대체가 언제가 정년이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이런 얘기들인데, 이 요즘에 와서는 이 심리학도 이제 내용이 많이 바뀌어야 된다는 게 이제 그 우리 살아가는 이 삶하고 달라져요. 예를 들면 그 우리가 지금 이제 배우는 이 심리학에 의하면 청소년기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이제 자아 정체감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때 자기 정체감을 뚜렷이 갖지 못하는 사람들은 살아가는데 많은 역할 혼미를 겪고 어느 거 하나에도 만족을 못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데, 이때 이 고전적인 의미에서의 자아 정체감이라는 것이 이때 깔려 있는 게 뭐냐면은 모노 아이덴티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다라는 걸 하나를 딱 정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직업을 가져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응? 그래서 이제 앞에 이제 모노라는 건 하나고, 모노 아이덴티티, 이제 이런 이 식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부르는데, 또는 이게 뭐지, 싱글, 단일. 그래서 네가 누군지를 갖다가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만 골라가지고 거기에 맞는 일을 하면서 네가 살아라, 이제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리타이어를 하게 되면 이제는 너는 노년이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일을 안 하는 거다. 이게 우리들 마음속에 이 고전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러한 인간의 이제 삶의 모습인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에 있어서는 이 자기가 이 젊었을 때 하던 일을 그만두었다고 해서 그때부터 노년으로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또 있어야 되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다른 문제가 되잖아요. 더더군다나 인구가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예를 들면 대개 우리나라 기업이 한 50세에서 55세가 되면 거의 대부분이 이제는 그 기업을 그만둬야 되겠네.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끝났다 그러면 나머지 90세까지를 우리가 놓고 본다면 이 긴 시간을 우리가 뭐라고 보내느냐, 이게 이제 전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모두는 대개 경우에 이제 뭐 세컨드 커리어를 가져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 세컨드 커리어도 아니고 이제 서드 커리어까지 가져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도대체가 정년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되살려 봐야 되는 거고, 이 정년에는 자기가 지금까지 하던 일 아닌 거로 다른 커리어를 가지려고 한다면 이 한 가지,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 게 과연 21세기에 맞는 것이냐. 사실 따지고 보게 되면 이제는 우리가 멀티플 아이덴티티를 가져가지고 하나 하다가 그 일을 못하게 되면 다른 거로 하는 이름으로 넘어가야지, 이제는 하나만 가지고는 더 이상 안 된다, 지금 이제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좀 비교적 안정적인 직업이라는 게 이제 교사가 62세, 이제 교수는 65세잖아요. 그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야, 그 65세까지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참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좋을 수 있어요. 좋은 점이 있죠. 65세까지 하니까. 근데 65세까지 하고 정년을 하고 난 다음에 나쁜 점은 뭘까요? 그 이후에 할 게 없다. 그러면 이 65세에서부터 90세까지 한 20, 최소한 20년, 25년이 이게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한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과연 살아가는 게 앞으로는 맞느냐 하면 이게 아니다는 거죠. 다양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지고 하나가 끝났을 때는 그 다음 다른 걸로 빨리빨리 이게 스위치가 될 수 있게 이렇게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지, 한 가지 아이덴티티를 가지고만 살다가 그거 끝나면 그 다음에는 할 거 없다, 이렇게 되는 이제 이 삶은 앞으로 우리한테는 안 맞는 거다 이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요즘에는 심리학이 많은 부분이 자꾸 계속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네가 이거 다음에는 뭐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걸 하려면 언제서부터 그걸 하는 거를 준비를 해야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을 많이 이거를 갖다가 이제 미리미리 해야 되는데, 저희 때만 하더라도 저는 이 성인노인 심리학을 내가 가르쳤기 때문에 이거 끝나면 뭐 할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는 걸 알았지만, 보통은 다 자기 있는 동안 마지막 순간까지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최선을 다하면 그것만 하고 난 다음에 할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굉장히 앞으로 이런 어려운 시기가 될 게 이제 많은 거예요. 근데 이런 그 모델이 없단 말이죠. 70세까지 열심히 사역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은퇴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이 삶은 뭐로 할 거지?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앞으로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굉장히 그게 어려워질 거다.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년 노년의 이 문제는 이거는 굉장히 그 점차적으로 이제 일에서 떠난다는 문제가 아니라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니까 이 정년을 우리가 뭐로 바라보느냐 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교수 정년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본인이 하고 싶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그 한국 그 교수들도 그거 진짜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미국 교수들이 굉장히 부럽겠다 이러는데 저는요 한국에는 교수가 정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목사님도. 그건 왜 그러냐면 한국 문화와 미국 문화가 서로 달라요. 이 다른 거를 우리가 인정을 안 하고 단지 정년이 있냐 없냐 하는 이것만 따지면 안 되는데 그거는 소위 이 정년이라고 하는 이 리타이어먼트라는 개념이 우리하고 서양하고 달라요.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지 앞으로 한국인 문화에서는 이게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는 것인데 이 한자를 우리가 좀 써보면요. 이 미국 애들, 미국 사람들의 정년은 이런 개념들의 정년이에요. 정하는 시간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미국 사람들한테는 일을 오래 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요. 이 사람들이 제일 좋은 거는 일을 할 만큼 하고 난 다음에 빨리 연금을 받아가지고 그 노후를 자기가 일을 하면서 포기했던 어떤 정년 이후의 삶에 대한 거를 하고 싶어 하는 게 이 사람들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리타이어먼트라는 개념은 네가 최소한도 요 나이는 돼야지만 연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정해졌다는 개념으로의 리타이어먼트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네가 일을 그만두면 그때까지 정해진 요 시간까지는 연금을 못 받는다는 게 리타이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을 갖다가 요 정년까지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이제부터 연금 생활을 한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그 일뿐만 아니라 다른 거 할 거 내가 재밌는 게 많이 있으면 그거를 내가 계속 하기보다는 그걸 하기 위해서 내가 못했던 다른 걸 하겠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전에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일을 하다가 그만둔다는 게 손실일 수도 있지만 다른 쪽으로 보면 해방이 되는 거잖아요. 해방이 돼가지고 내가 진짜 그동안에 내가 일 때문에 못했던 거를 내가 더 자유스럽게 하겠다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깔려있는 게 뭐냐면 연금이 있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연금을 가지면 노년에 내가 그렇게 그 욕심을 안 부리면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그 다음에는 내가 이 자유스럽게 예를 들면 의사들 같으면 의료 봉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 또 교사들 같으면 또 동네 그 낙후된 지역에 들어가가지고 그걸 한다는 거죠. 이게 다 가능할 수 있다는 건 기본적인 펜션이 나오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다는 게 거기서 경제적인 어떤 거를 얻어야 된다라고 하면 거기 못 가죠. 여기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그 리타이어를 하고 나면 기본적인 생활은 펜션이 나오니까 그거를 내가 할 수 있다. 이게 미국식 모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정년을 하기를 어떻게 기다리고 있고 그거가 되면 나는 뭘 하겠다라는 플래닝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현직에 있을 때 몇 년 전서부터 내가 이걸 어떻게 그거를 해나갈 수 있을까 하는 거를 미리 다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했다가 정년이 딱 되면 그거를 하는 이런 개념으로 넘어가는 게 이게 이제 서양 사람들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은 이게 어떤 식으로 이 리타이어를 받아들이느냐면 한자를 이런 식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거는 좀 정지한다는 정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의 정년의 리타이어는 이 정자를 쓰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이제부터 일 못해. 올 스톱해. 이런 개념이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런 내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내가 이제 그만둘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고 이런 마음도 준비가 안 돼 있고 경제적인 것도 준비가 안 돼 있고 사회적으로도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어느 시간이 딱 되면 이제부터 너는 정지해. 이렇게 되니까 한국 사람들한테서의 이 리타이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일했던 걸 갑자기 어느 날 너는 이제 나이가 몇 살이니까 그만해. 이렇게 딱 이걸 해주니까 이 정년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이게 우리한테는 부정적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하는 일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하는 일은 안 하지만 다른 어떤 또 보람 있는 일을 내가 하는 거로 인생이 변화가 되는 거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면 이 정년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죽는 순간까지 현직으로 있는 게 제일 바람직하다는 거예요. 죽는 순간까지 현직으로 있는 게. 그런데 그 현직은 여러 번 바뀔 거다. 그래서 그게 세컨드 커리어, 서드 커리어가 될 거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어떻게 빨리 해나가느냐, 못 해나가느냐 하는 게 앞으로 내 인생이 나이는 분명히 들어갈 테고 언제까지는 리타이어를 하는 이런 때가 오는데 그걸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김희석 이 국경 없는 교육과회를 만들었던 그분은 리타이어먼트는 나름대로 뭐라고 정의를 하느냐면 리타이어. 그래가지고 리타이어라는 건 뭐냐면 타이어를 새로 다시 갈아 끼는 거다 이게. 그리고 앞으로 달리기만 하면 된다고 이제 이랬다고 그러더라고. 이것도 이 리타이어를 앞에 이렇게 위를 이렇게 하면 이게 다시가 되잖아요. 타이어를 다시 갈아 껴가지고 앞으로 달리는 거가 이게 리타이어먼트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그러려면 내가 요거 끝나면은 다음에는 뭘 할 건가 하는 거가 정해져야 되는 거고 우리가 이 일반적으로 내가 무슨 일을 할까 하는 거는 내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what to do 이거 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나는 누구냐 하는 게 who가 결정이 돼야지 what이 결정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게 단일이면 이것도 단일로밖에 안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내가 누구이냐 하는 이것이 여러 개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여성들 입장에서 다시 얘기하면 나의 삶이 어머니라고 하는 거 하나로 디파인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 개가 있어야지 어머니의 역할을 이거로 끝났다 하게 되면 그럼 오케이 이제 이거는 좀 이제 뒤로 물리고 다른 거가 앞으로 전면으로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의 삶일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들 직장도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그거는 나의 여러 가지 아이덴티티 중에 하나고 그거까지 내가 지금까지 잘해왔어? 이제는 내가 거기서 그만두고 다음 거를 내가 하고 싶어. 그러면 그때 이게 미리 나와 있어야지만 되는데 다른 거는 생각 안 하고 오직 몰빵으로 이 올인 여기만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 못하게 되면 그 다음 날 어떻게 사는데? 이게 지금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